IT의 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반도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장비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앞으로는 장비가 깔리고 나면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소모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비 내에서 계속 쓰이는 소모품 파츠 하고요, 소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전 세계적으로 투자한다고 난리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일본도 반도체 투자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많은 장비들이 라인이 깔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소모품들이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라는 게 지금은 원유보다 더 기초 원자재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사이클과 지금 사이클을 다르게 보는 이유인데요. 어떤 제조 완제품을 놓고 보면 반도체 원가 비중이 지금은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죠. 가전도 스마트해지고 있고, 심지어 신발도 스마트해지고 있고, 옷도 스마트해지고 있고, 우리 시계도 스마트해지고 있고, 다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비중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제조 원가에서 반도체 비중이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성장을 견인할 쪽은 향후 자동차 쪽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의 이 패러다임은 과거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좀 생각하시면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IT의 신 보면서 테크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계속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츠라는 게 뭐냐면요, 반도체 장비를 깔잖아요. 근데 보통 증착도 그렇고 식각도 그렇고, 특히 식각은 어떤 거를 강한 산으로 뭘 깎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챔버 안에 있는 부품들이 굉장히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고요. 짧은 거는 1개월마다, 길게는 6개월마다 갈아줘야 되는데요. 라인을 세우고 부품을 갈아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장비라는 거는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계속 가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잠시 라인을 세우는 것도 수백억 원의 어떤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구성이 좋은 고온, 고압, 고산성에 잘 견디는 부품을 납품하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용 소재는 쿼츠,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알루미나, 그리고 질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실리콘 카바이드 쪽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iC 링 쪽,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가 피자라 그러면요, 이 피자가 움직이지 않게 바깥쪽을 잡아주는 이 링이 실리콘 소재에서 SiC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챔버 안에 있는 샤워 헤드라든지 일렉트로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익 QNC, TCK, KNJ, 월덱스, 미코,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파츠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소켓은 반도체가 이제 패키징이 다 되면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반도체 웨이퍼예요. 여기 다 반도체 다이를 다 만들겠죠. 바둑판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둑판처럼 생겼는데요. 마스킹이라는 게 증착, 노광, 그리고 식각, 세정. 이게 한 번 쫙 진행되는 게 원 마스킹이에요. 보통 D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이 마스킹이 한 20번 정도 마스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웨이퍼가 가공이 되는 거고요. 네모난 걸 하나 떼서 나오는 게 반도체 다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고요. 여기는 회로들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복잡한 회로들이 막 그려져 있고요. 이 다이 자체로 반도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를 여기 이제 PCB 서브스트레이트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이겠죠. 여기다가 보통 요즘에는 플립칩을 많이 쓰니까요, 마이크로 범퍼를 가지고 이렇게 전기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제 솔더볼이 붙겠죠. 이렇게 솔더볼이 붙고, 그리고 위에 EMC 처리를 합니다.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라는 거고요. 위에 보면 여기에다가 레이저를 지지직 해서 삼성 이렇게 새기는 거죠. 그러면 PC에서 볼 때는 이렇게 삼성 돼 있는데, 이게 반도체 패키징이에요. 패키징. 이걸 패키지라 그러거든요. 패키징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하나의 소자라 그럽니다. 소자. 그러면 이게 패키징을 해서 완제품이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 전기 테스트를 하는 게 소켓이라는 겁니다. 소켓이라는 거고요. 저 소켓은 버닝 테스트라고 해서 열 테스트도 거치고 전기 테스트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0번 정도 쓰면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켓도 계속해서 반도체가 생산될수록 계속 소모품으로 바뀝니다.
기존의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실리콘 러버 타입을 많이 썼어요. 자, 소켓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실리콘 러버 타입하고 포고핀 타입이 있습니다. 실리콘 러버라는 건요, 도전볼이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서 압력으로 꾹 누르면요, 도전볼의 배열이 막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메모리 쪽에서 많이 씁니다.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그리고 포고핀 타입은요, 샤프 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샤프 심이 이렇게 핀이 있는데요, 꾹 누르면 여기에 핀이 나와서 딱 전기가 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패키징 요 밑부분에 이렇게 있는 부분에 요 솔더볼하고 딱 닿겠죠. 그러면서 전기가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많이 씁니다. 비메모리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엔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죠. 이걸 잘하는 회사가요, 실리콘 러버 쪽은 ISC라는 회사, 그리고 TSE, 그리고 포고핀 타입 쪽은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합니다. 리노공업은 지금 시총이 조 단위 회사예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메모리 쪽에만 쓰던 실리콘 러버가 이제는 비메모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실리콘 러버를 비메모리 쪽에 잘 쓸 수가 없었어요. 내구성이 너무 약했거든요. 비메모리 쓰기에는 내구성이 너무 약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내구성을 강화하고 실리콘 러버 자체가 고주파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5G 칩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P들 있죠. 퀄컴이라든지 삼성 엑시노스, 이제 이런 테스트에 실리콘 러버 타입이 적용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지금 TSE라는 회사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소켓 쪽에서는 이 회사를 제일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 디테일하게 개별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목품 쪽에서는, 파츠 쪽에서는 원익 QNC라는 회사를 제일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QNC는 말 그대로 쿼츠라는 거예요. 쿼츠 앤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그래서 QNC라는 거고요. 쿼츠는 석영이라는 소재예요. 석영이라는 소재는 자연계에 있는 원재료 중에 가장 평평하게 가공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리콘하고 소재가 좀 비슷해서요, 웨이퍼를 옮기는 캐리어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생산이 되고요. 유리로 만들면 이제 쿼츠 웨어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공해서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소모품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익 QNC는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세라믹 쪽은 매출이 미미합니다. 쿼츠 쪽이 한 70%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쿼츠 쪽 매출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를 최근에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기존에는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프터 마켓이라고 그러거든요. 애프터 마켓으로 납품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장비사 통해서 들어가는 랩리서치 대표적인 거예요. 비포 마켓으로 들어갔어요. 비포 마켓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마진율이 훨씬 좋은 거예요. 작년에 이미 비포 마켓 매출 비중이 애프터 마켓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 회사에 또 매출을 깎아먹는, 수익을 깎아먹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자회사가 에버 MQ라는 회사인데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인데 쿼츠의 원재료를 하는 회사예요. 그동안 계속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최근에 BP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회사를 BP까지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이익 곡선이 크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 분기당 한 200억대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데요, 향후 300억대 이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앞으로 업사이드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켓 쪽에서는 좀 유망한 회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E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인터페이스 보드, 프로브 카드 이런 걸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소켓 사업을 강화했고요. 엘튠이라는 브랜드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실리콘 러버 타입인데요. 기존의 실리콘 러버는 메모리 쪽에 주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 비메모리 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올해는 한 57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콜 받은 것만 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삼성 엑시노스, 퀄컴 스냅드래곤, 그리고 뭐 AMD 같은 회사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향후 회사의 업사이드라고 보면 되거든요. 기존의 실리콘 러버의 단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구성이 약한 것, 그리고 이제 대응이 느리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일단 내구성은 머티리얼을 바꿔서 강화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핀 타입에 대비해서 한 50% 언더 원가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실리콘 러버를 비메모리 쪽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운드리 쪽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계속 커지다 보니까 소켓 소요량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을 자꾸 키우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제 대응력이 제일 문제였어요. 핀 타입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들이 한 땀 한 땀에서 많이 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만들 수가 있죠. 대신 원가는 비싸긴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특히나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비메모리 쪽이 유력했는데요. TSA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어서 대응력이 확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타이거 일렉이라는 회사는 기판을 제조하고 있고요. 메가터치는 프로브핀, 그리고 GM 테스트라는 회사는 패키징 테스트 솔루션 쪽을,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력도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응력이 올라가서 앞으로는 비메모리 쪽에, 소켓 쪽에서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신 것 중심으로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때문에 최근에 손실이 많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3년 정도 보고 가면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계셨어요.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 이 회사는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는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기술 트렌드 변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큐브 시리즈, X 큐브, I 큐브 같이 이종 칩을 계속해서 하나의 패키지, 그러니까 시스템인 패키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할수록 기판에다가 미세, 마이크로 구멍을 많이 뚫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레이저로 가공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웨이퍼, 이런 커팅 쪽도 기존에는 다이아몬드 커터로 많이 자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레이저로 많이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미세 공정이 워낙 진행되다 보니까 파티클 자체가 굉장히 커요. 20나노의 파티클하고요, 5나노의 파티클은 굉장히 다르겠죠. 조그만 조막돌이 5나노에서는 바위 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르면서 나오는 파티클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계속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유망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막지를 그냥 썼는데요. 앞으로는 어닐링이라고 해서 레이저 어닐링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지를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 트렌드로 보시고요. 사실 장기 투자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그래서 지금 사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죠. 그런데 이게 수주가 막 터지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이 싸지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싸질 때 들어가요. 그러면 실패를 하죠. 오히려 그때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내놓으셨어요. TSMC가 최근에 1나노에 대한 솔루션을 공개했는데 삼성은 이제 5나노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이 더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파운드리 시장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1위가 TSMC예요. TSMC가 지금 한 5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삼성인데요. 한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3, 4위 글로벌 파운드리즈, UMC,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한 자릿수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나노 이하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는 단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5나노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시스템 LSI의 수익성 부진이요. 대부분 이 5나노 수율 때문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에 적자를 봤잖아요. 오스틴 팹 한파 영향도 있었는데요. 5나노에서 수율이 안 나와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파악하기로는 TSMC가 한 70% 정도 수율이 나온다고 해요. 5나노에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50%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요. 50%대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68%까지 수율을 올린다 그러거든요. 70% 수율 나오면 얼마 버는지 아세요? 한 30에서 40% 정도 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삼성이 50%를 넘겼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라는 거죠. BEP를 넘겼다는 거죠. 그러면 60, 80% 정도 나오면 삼성도 30% 이상 이익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분기에 시스템 LSI 쪽에서 1조 이상씩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는 달라질 거다. 그래서 10만 전자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특성이 좀 있는데요. TSMC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앞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나노도 공개하고 1나노에 대한 솔루션도 공개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일종의 블로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은 2나노, 1나노 지금 5나노도 제대로 안 됐고 3나노도 지금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벌써 이 미래까지 다 땡겨서 우리가 이만큼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삼성을 신경 쓰는 거고요. 삼성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적인 스탠스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거는 2위 사업자로서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삼성이 TSMC 못지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견제받으니까 더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제조의 삼성이라 그러죠. 지금 벌써 5나노 잡았고요. 3나노에서는 GAA라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으로 지금 TSMC를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팻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고객들이 흔들릴까봐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1나노 같은 경우는 솔루션 공개했는데요. 웨이퍼에다가 소재를 첨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이라는 건요, 조그만 조건만 바뀌어도 굉장히 수율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최소한 5년 뒤의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은 3나노의 어떤 경쟁 구도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면 제일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첨단 시장도 있지만요, 3나노 시장도 있지만 5나노 시장도 있고요, 7나노 시장도 있고 14나노 시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다 이런 최첨단 시장을 가져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 5나노만 잘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을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지금 한 80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향후 계속 100조 원을 규모를 넘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SIC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 지난 시간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계속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점유율 경쟁도 하는 건데요. 삼성은 지금 점유율만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씩 늘리면서 해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가 1나노를 공개했는데 삼성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는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어떤 특성을 잘못 보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서플라이 체인들은 굉장히 계속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힘든 시간이었죠. 그렇지만 참 보람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렸고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강론으로 계속 들어갈 건데요. 계속 이렇게 과거 영상도 좀 찾아보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점점 더 반도체 우리 테크에 대한 지식들을 좀 더 많이 축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개미가 살아남는 길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의 가능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안녕.